그럼 결국 남은 건 집 가격의 상승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지금 구매하신 분들은 재융자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집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액꼬리가 올라가게 되니 손해가 아니겠죠. 하나만 고르라고 말씀드린다면 저는 구매를 선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부동산 김성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새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연장선으로서 지금 정말 바이어 마켓인가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이 시작된 지금 기존 주택을 포함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래량이 작년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렌지 카운티 내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앞으로는 점점 회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슬로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많이 오른 집 가격과 모기지 금리 때문인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구매 심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2022년 상반기까지는 주택거래의 수요와 증가, 그리고 집값의 상승률을 이끌었던 주택거래량이 연준 자이언트스택과 맞물려 지금의 금리 가치를 상승하고 매매 시장을 바라보는 심리가 위축돼서 가격 상승폭을 줄어들게 됐고, 거래량 또한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셀러 마켓에서 바이어 마켓으로 변화된 것인가요? 지금이 바이어 마켓인 것은 일반적인 정론이지만 그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셀러 마켓이나 바이어 마켓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통상적인 주기 변화가 있습니다. 총 4가지 사이클론인데요. 리얼 프로퍼티 라이프 서클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인구, 규모, 마켓의 볼륨, 그 다음에 상업지역과 형성된 학교와 규모, 그 밖에 기타 영향을 받아 형성된 사이클을 말합니다. 이 사이클을 기준해서 본다면 지금의 바이어 마켓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단계 첫 번째는 디벨롭 과정입니다. 밸류가 인크리스하는 과정인데, 이 단계는 개발기로서 가치의 증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구의 유입과 물동량이 증가되려면 자본이 들어와 돌게 되면서 발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후에 두 번째 단계 성숙기 과정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즉 이때가 가치의 증가로 동산이 부동산을 몰리게 되는 통상 셀러 마켓으로 근접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는 유동인구 분포도에서 인구 유입률이 안정적이고 시장은 해당 지역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며 발전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이 자연스럽게 디클라인, 밸류 디크리스 단계인 쇠퇴기를 거치게 되는데, 증가되던 투자 볼륨이 한계치가 되고 버블이 꺼지면서 단계적으로 보았을 때 큰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시점에서 유동인구의 자본 이탈이 조금씩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더 이상 투자지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타 지역의 초기 단계인 1단계 과정인 디벨롭먼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거래의 감소가 이루어지게 되고, 셀러 입장에서는 이미 많이 오른 부동산을 매각하고 싶어도 상대적으로 바이어를 찾기가 쉽지 않다 보니 이때가 바이어의 바잉 파워가 좀 강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타주로 이탈이 이와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빠져나가고 유입률이 줄어들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활성화 단계인 라이프 서클 begin again으로 전환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리얼 프로퍼티 라이프 서클의 4단계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캘리포니아는 어떤 단계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오렌지 카운티만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사이클이 한 번씩 돌았다고 판단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수명 주기가 한 번씩 바뀌면서 단계적인 활성화 단계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 채널에 활성화 시대편이 있는데, 쇠퇴기를 거친 기존의 검증된 지역과 과거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지역의 연계로 인해 동반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리얼 프로퍼티 라이프 서클의 이론을 기초로 해서 만든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앞서 우리가 바이어 마켓이 완벽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어떤 점이 다르고 리얼 프로퍼티 라이프 서클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까요? 바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변수입니다. 이것은 기존 시장에 미치는 요인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시장의 리스크를 본다면 전쟁이나 단일 국가들 간의 분쟁, 내전, 그리고 무역 갈등처럼 인터내셔널적인 문제점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시차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 점점 서서히 회복되는 과정이 앞서 언급한 라이프 서클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유례가 없는 팬데믹은 인터내셔널적인 부분을 뛰어넘어 글로벌적인 문제로 부각되게 되었는데요. 국가 간의 문제가 국제사회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재난에 대한 기준은 그 데이터 자체가 아직 없습니다. 굳이 기록을 대조한다 하더라도 1차, 2차 세계대전 또는 스페인 독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이 사이클적인 공식과 맞아떨어지지 않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결과 국가별로 자구책을 찾게 되면서 환율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 금리의 변동과 국가별 대응책이 서로 이견이 있어 자국 위주의 경제방어 구조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모두에게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나라 위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중국은 또 중국대로 각자의 의견이 서로 달라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에 대한 불협화음이 곧 우리한테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럼 부동산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팬데믹 이후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인구의 이동, 유입률과 실직률, 그리고 자산의 변화 등 모든 것이 시장의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유동자금, 양적 완화, 근무 환경의 변화 및 격리 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생활 패턴의 형태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택근무를 보더라도 산업의 성장과 발전 등으로 인해서 산업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에서 근무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양적 완화와 자금의 수요 요소가 부동산을 만나게 되면서 유동적인 자금량이 동산보다는 부동산으로 쏠리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봉쇄와 팬데믹으로 돈을 지출할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집으로 눈을 많이 돌리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자택근무를 고려하면 집의 규모도 변화되어야 하고 평소 출퇴근에서 자유로워진 바이어들이 그동안 살고 싶었던 집을 찾아서 하우스 헌팅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 후에 금리가 올라가고 정상 출근이 이루어지면서 집을 찾는 수요가 줄어들게 되었고 기존의 집을 구매한 바이어 역시 집을 처분하기 위해서 시장에 매물을 올리게 되면서 바이어 마켓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그렇다면 지금의 셀러들은 컨디션이 어떨까요? 이것은 다수의 셀러 컨디션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집을 사는 사람이 줄어들고 파는 사람이 늘어나면 당연히 집값은 내려가고 셀러들은 더욱더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의 셀러분들은 급하지가 않으니까요. 좀 느긋한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급한 분도 있지만요. 마켓을 보더라도 일부 지역은 리스팅 금액이 크게 내려가지 않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에 글로벌 금융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먼 사태 이후에 오늘날까지 집을 구매하신 대다수의 바이어가 건전한 컨디션으로 집을 구매하신 분들입니다. 리먼 사태 이후에 은행의 모기지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집을 구매하시는 게 예전보다 어려졌던 시점인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어렵게 집을 구매하셨던 바이어분들이 지금은 집을 팔려고 셀러 입장으로 바뀌셨습니다. 때문에 급매나 숏세일이 지금의 시장에서는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숏세일로 매각하기보다는 제너럴로 팔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급하지가 않으니까요. 체력 있는 셀러분들이 시장에 집을 내놓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겠지만 굳이 헐값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원하십니다. 때문에 바이어의 가격 협상에서 바이어와의 소위 네고시에이션 관계에서 밀리지 않는 상황으로 연출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 집을 사야 될 시기일까요?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될까요? 부동산 가격과 임대를 보면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임대료가 오르면 부동산도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임대료가 내려가게 되면 부동산도 내려가게 되죠. 1년 전 임대를 진행했을 때 집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었고 임대료 역시 많이 오는 상황에 임대 계약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집값은 내려갔으니 임대료가 내려가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나 임대료는 더욱더 올라가는 추세이고 반대로 집값은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런 추이가 이루어지게 될진 아무도 모르겠지만 저는 올 상반기를 지나는 시점부터는 전체적인 집 가격도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약 1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긴 하지만 더 지켜본다면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 부동산은 우상향할 것이고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점은 아니더라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정받은 시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조금씩 상승할 수 있지만 이미 스테이블한 단계로 접어들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는 점점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와 가격을 본다면 금리가 지금보다 더 상승하면 집값은 내려갈 테지만 저는 지금 금리가 전고점을 향해 있고 내려가거나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남은 건 집 가격의 상승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지금 구매하신 분들은 재융자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집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액꼬리가 올라가게 되니 손해가 아니겠죠. 하나만 고르라고 말씀드린다면 저는 구매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이어 마켓과 셀러 마켓에 대해서 주관적인 생각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잘 준비되신 분들이 늘 선점하는 건 변함없는 진리 같습니다. 저는 미국 부동산 김성진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